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새벽 월요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요즘 보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화를 많이 내던데 좀 화가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한민국 민족은 너무나 좀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극우, 한쪽은 극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저는 극우와 극좌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접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그쪽에 빠지지 마라. 사람이 너무 극한으로 달리면 좋을 게 없어요. 응? 뇌의 구조가 바뀌어. 자꾸 뇌의 구조가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아. 응? 그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든지, 어느 정도 좌나 어느 정도 우는 괜찮은데, 너무 극한으로 가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시간을. 맨날 보면은 뭐 이상한, 뭐 극자 방송, 극우 방송, 뭐 유튜브, 그런 매체 같은 거 보면서 빠져드는 거야. 응? 거기 빠져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뭐 달라집니까? 차라리 그럴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그 극단적인 방송과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화만 나잖아.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모르겠어요.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자기 자신 마인드를 좀 컨트롤하고 합리적으로 좀 음? 생각과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해요. 그 부처가 그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는 똥이라네. 똥이라며 똥. 싸지 않으면 죽지만 아무데나 싸면 짐승이지. 그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짐승만큼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화를 참는다고 해서 그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큰 목소리로 화를 분출한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렬한 목소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노의 외침보다 강할 수가 있죠. 그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화를 느끼되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마음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잘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의 그 신법에 적용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화이하고 샤오미가 올 1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애플에 이어서 글로벌 스마트워치 점유율 2등과 3등에 올랐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는 긴 배터리 그런 수명과 그런 저렴한 가격이 인기 요인이더라고요. 삼성전자는 100에서 200달러대 보급형 제품에서 중국 업체에게 고객을 빼앗기면서 4등으로 밀렸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1분기 화웨이의 스마트워치 점유율이 16%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상승했고 이 샤오미 점유율은 10%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3등이 올랐어요. 애플은 1등 자리를 지켰는데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빠졌고 작년 3등이던 삼성의 점유율이 9%에서 7% 추락합니다.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제조사인 중국 이무가 점유율 6%에서 7% 끌어올려가지고 삼성과 4등을 나란히 나눴네요. 이렇게 중국 스마트워치 약진의 1등 공신은 긴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수면, 스트레스 지수 등 건강을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24시간 전 착용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 스마트워치는 이틀 정도 쓰면 충전해야 돼. 너무 안 좋아. 뭐 자주 충전하니까 불편하죠.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 11만 9,800원에 그 판매되는 샤오미 레드미 워치 5가 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4일을 씁니다. 해외에서 200달러대 팔리는 화이 GT5 이거는 사용시간이 최대 14일이에요. 최신 갤럭시 워치 8의 사용시간은 최대 40시간, 애플워치 10은 36시간이죠.
이렇게 샤오미 레드미 워치 5의 그 배터리 용량은 550mAh인데 삼성전자 그 최신 갤럭시 워치 8 그 44mm 모델이 보니까 435mm입니다. 이것보다 36% 크지만은 이 배터리 수명이 14배나 길다는 거지. 블루투스 통화, 아몰레드 스크린, 녹음기, 헬스케어 모니터링 등 스마트워치 핵심 기능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도 그래요.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칩셋, 스크린 등 주요 부품을 저전력 제품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중국 제품이 아주 우수합니다. 뛰어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호환된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겠죠. 아이폰 사용자 중에 저렴한 워치를 찾는 수요가 많아요. 애플워치는 가장 저렴한 SE 모델도 32만 9천 원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거의 뭐 호구인 줄 알아요 지금. 삼성은 20만원대 초반인 갤럭시 워치 7과 8만원대인 갤럭시 8만원대 갤럭시 8만원대 있죠. 8만원이 아니지. 갤럭시 워치 7이 8만원대고 참 갤럭시 핏, 이 핏이 있는데 이 아이폰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무라고 있어요. 이무. 참 특이하네요. 이무는 어린이 스마트워치인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는 걸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이무의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 추적, 영상통화, SOS 기능이 적용됐더라. 이런 거 참 중국 애들도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중국한테 IT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 제조업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 최태원 회장이 그 인공지능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뒤에는 한국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퇴출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대기업 리더로서 작심 발언 냈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추격해오는 중국 산업계를 막아내지 못하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경고죠.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턱밑까지 쫓아왔고요. 이 석유화학 업종은 이미 중동, 인도, 그 중국의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 중국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흘러들어가면서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 투성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제조업 그 위기가 비롯된 가장 큰 이유로 주력 산업에 대한 전략의 부재입니다. 부재. 이걸 지목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주지했음에도 당장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죠. 최 회장은 AI발 산업 대전환을 예고했고 중국의 AI 적용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른 상황이나 아직 초기인 만큼 빨리 따라잡아서 경쟁하는 게 지금 해법이라고 강조를 하네요. 최 회장은 지난 5월에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운명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요. 지난달 20일에 보니까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글로벌 기업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대학의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건의했어요. 당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무 교육을 초, 중, 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는 상승, 하이닉스는 하락 이렇게 배팅에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합니다. 공매도가 급증한다. 국내 증시 증시의 그 대표 두 종목 그 변동성이 확대된 지금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등 투자 주체들이 판단이 혼돈세를 보이네요. 한국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17일부터 이 거래일간 삼성전자를 9,22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하이닉스를 7천억 정도 팔아치웠고 기존의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과 반대의 행보를 보이더라. 올해 들어서 수급 흐름이 바뀌기 직전 지난 16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을 2조 8,900억 팔았고 하이닉스 2조 2,600억 사들였어요. 기관애들은 지난 17일에 삼성을 1240억 사들이는 동시에 하이닉스 2890억 순매도, 이튿날에는 삼성전자 1090억 팔고 하이닉스를 한 10억 정도 사들이는데 수급 흐름을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주요 거래처인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인 지난 17일에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을 하더라. 그래서 지난 17일 하루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이 1887억입니다. 22년 연초 8만원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문턱까지 주저앉으면서도
이 공매도 상한이 대거 발생했던 당해 3월 7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당시에는 상한 거래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차 잔액이 48만 4,282조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모양새라고 하네요. 대차 잔액은 투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자하는 물량인데 대체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면 대차 잔액이 늘어나죠. 그 주가 상승에는 상한 물량도 적어지고 지난 17일 공매도 거래 급증은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의 하락 배팅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네요. 글로벌 증권가에서 삼성의 하반기 이익 개선을 점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하는 와중에도 하락 배팅이 발생한 것이죠. 삼성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주가가 6만원 후반대를 넘어서자 공매도를 택하는 투자 주체들이 등장하는 분위기더라. 수급 방향이 혼재된 것처럼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횡보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좀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 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여튼 좀 조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이라기보다는 급하게 오르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공매도 애들을 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